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 정리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지적 정리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 보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는 등기 촉탁이고 하나는 소유자에게 통지고 하나는 소유자 정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험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는 이해를 할 때 한번 봐봐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잖아요. 그럼 변했다면은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도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갑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이룬다는 것은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푸는 요령을 이야기할 때는 자, 토지의 표시가 변했거든. 그럼 변한 내용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제 답입니다. 소유자에게 알려줄 때는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대상이 나오고 하나는 시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여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답이 바로 나와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지도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답입니다.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거는 여기서 찾으면 돼. 여기서 찾는다는 거는 이 5개는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럼 통지 안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등록상을 신청했다 이러면 통지 안 하겠지. 등록상 정정을 직권을 했다면 통지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신청, 직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개는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있거든.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럼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위 신청이 나오죠. 당연히 소유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신청을 하는 건지 직권을 하는 건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지 대위 신청하는 건지 구별만 하면 이 라인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시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로 출제는 이 시기를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낱말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시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여기서는 15일, 7일 이래 나오죠. 이게 중요하냐? 앞에 있는 낱말이 중요하냐? 이렇게 나왔죠. 주로 시험은 낱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이 날짜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출제윤이 이거를 갖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 낱말을 익숙시키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해결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2개.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지적 파트를 배우고 있고 지적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냐 소유자냐.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그럼 이 등기에도 토지의 표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 네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경계 좌표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 대상이지만 등기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있죠. 여기에 지목이 있죠. 그럼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도 지목은 당연히 전이겠죠. 그죠? 근데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이걸 고치는 걸 지적 정리라고 불러요. 정리.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됩니다.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다. 그러면 알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쳤죠. 이게 변경 등기입니다. 등기입니다. 이제 자, 됐어요. 올라갔죠. 고쳤죠. 답입니다. 고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왔죠.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갔다가 등기부에 변경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서 다시 지적소관청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내려보낸다는 거는 등기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촉탁한 대로 고쳤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착했죠? 이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경계 좌표가 나오죠. 그러면 이 경계 좌표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해요.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계 좌표가 변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 지문을 시험에 내거든. 이 지문은 시험에 낼 확률은 50%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를 하는데 올해는 이 지문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외우세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한 파트를 넘겨서 지적 정량이에요. 우리 지적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청량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관리는 2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32회 때는 3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33회 때는 2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자, 처음에 청량이죠. 자, 제가 항상 지적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가, 자, 이거죠, 그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예요. 그죠? 이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사람의 표시라고 해봐요. 사람의 표시. 그럼 사람의 표시가 뭐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그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 있죠. 자, 정답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집 주소 쓰면 됩니다. 자기 집 주소. 그럼 자기 집 주소 쓴다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100대 500제곱미터 자기 집 주소 쓰면 되는 거예요. 주소. 그러면 여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잖아요. 소재. 100 있죠. 이게 지번이잖아요. 지번. 대 있죠. 우리가 집 있죠. 집. 우리가 집을 대지 이렇게 말하죠. 한자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죠. 이게 지목이잖아요. 그럼 요 땅의 면적 있죠? 이게 500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이게 경계잖아요.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그러면 좌표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적은 무조건 토지의 표시 요 6글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지. 이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지도 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및 소유자의 변동을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이게 O냐 X냐 이러면 X죠. 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소유자의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1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다 이 말. 그럼 소유자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자는 여기 없죠. 공시지가는 여기 없죠. 토지 등급은 여기 없죠. 그런 거 변하는 거는 토지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자, 보세요. 왜 저 양반이 글자를 쓸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안 쓰고 밑으로 내려 썼을까?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있냐? 위에 3개와 아래 3개거든. 결론입니다. 위에 3개는 청량을 안 해요. 이거는 청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밑에 3개는 청량을 합니다. 그 밑에 3개 해볼까요? 면적이죠. 어떤 토지의 면적을 지도 공부에 등록을 하려면 당연히 청량을 해봐야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계입니다. 청량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 안 하죠. 그럼 여기 볼게요. 경계, 좌표, 면적을 지도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 이게 면적, 경계, 좌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시험은 어디에서 출제를 했냐 할 때 이 청량의 대상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물을 때 다음 보기에서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것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그러면 그 13가지 이외에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3가지를 자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낱말을 익숙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 청량이 있다, 지도공부 복구가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 등록상 정정, 축척, 변경, 지도공부 복구 이래잖아. 지도 확정 청량 이래 나오죠. 자, 그럼 이게 검사 청량, 지력 재조사 청량, 경계 복원 청량, 지력 현황 청량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하는 13가지를 암기할 것이냐, 안 하는 4개를 암기할 것이냐. 안 하는 거를 먼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여기서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결론은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죠.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주소는 가상의 주소입니다. 그게 그냥, 저는 가상입니다. 전부 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입니다. 대입니다. 300제곱입니다. 좀 전에 정리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좌표라는 거 이해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갑, 소유자가 을, 소유자가 병, 소유자가 정, 소유자가 무입니다. 자, 답입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해야 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인천시 남구 연수동이 소재입니다. 소재. 정답입니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지. 그럼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게 소재 변경이에요. 그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이 경계 변하느냐? 변하지 않잖아요. 이 면적 변하느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이 전이라는 거는 밭이라고 했죠. 그럼 밭에서 허가받았어. 여기서 요렇게 할게요. 지번입니다. 지번.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요게 소재, 지번, 지목. 지목을 전으로 할게요. 지목을 전으로 할게요. 자, 보세요. 지번이 100이죠. 그죠? 그럼 지번이 100에서 200번지로 지번이 바뀌었어. 지번이 바뀐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느냐, 이 면적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청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이라는 거는 밭이죠. 허가받아서 집지가 지목이 대로 바뀌었죠. 지목이 변경되더라 하더라도 이 경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면적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청량의 필요가 없어.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합병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 갑의 땅입니다. 여기 갑의 땅입니다. 갑의 땅.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300이라고 봐요. 여기 면적이 200이라고 봐요. 그럼 여기는 자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거는 을의 땅입니다. 이거는 갑의 땅입니다. 소유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달랐을 때 이 경계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소유자는 갑이죠. 여기 소유자는 무죠.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달랐을 때 이 경계는 중요해요. 이 경계는 중요해요. 이 경계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여기 소유자 누굽니까? 갑. 소유자가 같잖아요. 같았을 때 이 경계는 의미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는 게 합병이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수업 시간에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필지죠. 합치는 게 이게 합치는 게 합병이지. 그런데 도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면에서는 자 이래 됐죠. 이게 경계거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합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서 도면을 발급을 받아봐. 발급을 받아보니까 이런 X 표시가 나오더라. 자,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표시가 나오더라. 이러면 아, 이 두 토지가 합병인 거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트로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계 표시를 X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건 합병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토지를 합병했죠. 그러면 면적은 두 개를 플러스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500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500제곱은 청량을 통해서 얻은 것이냐, 두 필지를 합쳐서 얻은 것이냐, 합쳐서 얻은 겁니다. 왜?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나머지 용어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적 청량성과를 검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여러분들 지적 청량 수행자를 예를 들라 이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옛날 이름이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 이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변경된 거예요. 그게 청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했다면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기서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적 제조사라는 말이 나왔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적을 제조사한다, 제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면의 청량은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도면입니다.
그거를 이제 해방이 됐죠. 6.25가 일어났죠. 그래서 6.25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구청이 불이 나버렸어요. 동사무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게 다 불타버리고 없어. 그럼 새로 만들어요. 그게 50년대 새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 옛날 도면은 흔히 말할 때 도면하고 실제 경계하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2020년도에 와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15년 계획으로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계획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쉽게 말하면 도면을 컴퓨터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다 청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낱말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올해 시험은 청량의 대상을 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절차인데, 여기도 이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청량의 절차 일어났거든. 올해 시험은 이 문구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풀이할 때 이랍니다. 지적 청량 의뢰서라는 말이 나오죠. 의뢰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럼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한다. 이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청량 의뢰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적 소관청을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울 때 시장군수 구청장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기간 있죠.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청량기간은 5일이다. 검사기간은 4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적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합의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올해 시험에 지문으로 띄웠는데, 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은 법으로 정해놨는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별도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존중해 주겠다. 이때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청량기간은 4분의 3입니다. 검사기간은 4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해가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20일에 4분의 3은 15일이죠. 20일에 4분의 1은 5일이죠. 그 말은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이고 5일은 검사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28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한 문제예요. 그러면 40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40일에 4분의 3은 30일이죠. 40일에 4분의 1은 10일이죠. 그 말은 40일 중에 30일은 청량기간, 10일은 검사기간. 이거는 29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올해 33회 때는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럴 때 이거를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기간인데 이 위치를 바꿨다는 말은 4분의 1은 청량기간, 4분의 3은 검사, 이렇게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청량을 했다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 검사는, 자, 보세요.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했던 걸 그대로 등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검사 다 받고 등록을 해요. 검사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 소관청이 검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자, 우리는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이 청량에서는 크게 세 개를 공부를 하거든. 그럼 하나는 뭐냐 이러면은 그냥 청량을 합니다. 하는데 자 보세요. 청량을 하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할 수 있어. 즉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청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하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지적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러나 청량은 2심제입니다. 2심제. 그래서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잠깐만 보세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지적, 청량, 적부, 재심사. 이게 2심제예요. 2심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거를 시험에 이제 해마다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출제를 안 했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우리 지적에서 위원회는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예요.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예요. 하나는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시점에 이 말을 쓰느냐면은 지적은 있잖아요. 주체를 물었을 때는 무조건 3명 중에 1명이 답입니다. 1명이 됩니다. 그러면 3사람이죠. 그러면 위원회도 3개죠. 결론은 이거는 중앙이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예요. 여러분들 시도나 시군구는 중앙이 아니고 지방이잖아요. 지방.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 둘 때 지방이죠. 그럼 시도도 지방이고 시군구도 지방인데 시군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에만 있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원회가 3개, 주체도 3개, 한 사람 앞에 1개씩 한다. 이러면 되는. 그럼 응용해 볼게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면 맞잖아요.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러면 맞는 지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여기서 시군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군구가 시도에만 있어요. 시군구에는 없어요. 중앙은 당연히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럼 뭐 서울특별시청이 있다면 그게 담당 부서들이 있겠죠. 그중에 지적 담당 부서의 국장이 서울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지적 담당 부서의 과장이 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있겠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은 지방은 시도 소속이니까 시도지사가 위촉하고 중앙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업무가 나오는데 이 업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밖에 없어요. 이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보면은 정책개발, 연구개발,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지적기술자 징계. 그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회의 소집 일자가 나오죠.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도 축척변경위원회 회의 소집도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전까지 전부 다 통일이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두면 돼요. 그럼 이제 적부 심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32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자를 볼게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죠. 그러니까 청량을 했는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그 소리는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잡아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청구는 누가 하느냐? 그건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적위원회 있죠. 시도리사를 거쳐죠. 그럼 나중에 이런 걸 말장난을 치면 이 시도리사를 지적소관청이라면 틀리는 거지. 요 거처를 에게이라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리사에게 제출한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소관청을 거쳐 이러면 또 틀리는 거죠. 시도리사를 거쳐서 간다 이 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시도리사를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시도리사한테 갑니다. 가면 이제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죠. 받았다면은 지방지적위원회로 보내요. 이거를 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그러면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았죠. 받았다면 심의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때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한다. 60일 이내 심의를 했는데 사안이 중대해서 60일 가지고는 부족한 거라. 그러면은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하는 거예요. 그럼 송부받은 시도리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해준다 이 말. 그러면 청구인들은 여러분 여기 청구인이라는 게 앞에 이 사람들이죠. 그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청구가 있죠. 그럼 여기서 시도리사가 있고 지방,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리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가 있어요. 자, 봅니다. 청량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를 합니다. 청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한다. 이 사람을 거쳐서 가니까 청구서는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았죠.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로 보낸다. 이게 회부입니다. 회부.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 받았죠.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안이 중대해서 60일 가지고는 부족한 거라. 그러면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송부. 그럼 시도리사는 송부 받았죠. 받았다면 받은 결과를 이 청구인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과 통지를 받았어요. 받았다면 그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불만족하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는 끝이 난 거예요. 그죠? 제가 앞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죠. 그죠? 지적과 등기는 5대 1이다. 등기가 5라면 지적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받아야 될 과목이 아니고 60점만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적은 막말로 말하면 3일만 딱 공부하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보면 지적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7일을 암기 안 하면 못 푸는 거지. 지적소관청을 암기 안 하면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 등기는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그냥 말하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법률적 지식을 가져야만 등기는 공부하기 수월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등기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